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0명대로 예상됩니다. 위중증 환자 수와 치명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로 긴급 처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임시선별 검사소. 검사 대기표를 붙인 차량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늘어서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쉴 틈 없이 검사하는데도 대기 시간은 1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주말에 여행을 갔다 와서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심하기 위해서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급증하며 서울시는 오늘부터 대규모 검사소 4곳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급증하는 검사 건수를 반영하듯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03명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대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 사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어제 857명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사망자도 늘면서 치명률은 한 달 만에 0.3%포인트 증가한 0.94%까지 치솟았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비중이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고령층 비중은 2달 만에 19%에서 33%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하루 새 20명이 넘게 발견돼 총 60명까지 증가했고 의심 사례도 8명 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긴급 장관회의를 열고 방역관리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층의 3차 접종 속도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중한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 부처가 다양한 역량을 총동원해서 방역 상황 안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접종력을 인정해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제한이나 방역 패스 확대로 인한 확진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방역 강화 여부나 적용 시점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중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백신의 효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됐다는 겁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겠다던 정부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성인보다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을 정도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소아청소년의 경우 감염돼도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해 접종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 확진자의 17%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11명은 위중증으로 악화됐는데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델타 변이 이후에 입원율도 지금 현재 많이 증가되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청소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부분. 고3과 16, 17세 접종을 통해 백신의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12에서 15세는 10명 이상이었지만 접종률이 94% 수준인 18세는 4명에 그쳤습니다. 또 12에서 17세 확진자 3,320명 중 99.8%는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2에서 17세의 이상 반응 신고율은 0.28%로 성인보다 낮았고 98%는 두통과 발열 같은 경미한 사례였습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12건, 심근염과 심낭염 5건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모두 회복됐습니다. 접종의 이득이 코로나 감염이나 이상 반응 위험보다 훨씬 크다는 게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청소년도 예약 없이 당일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 2주간 학교 단위 접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3차 접종 대상을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습니다. FDA는 화이자 백신의 청소년 부스터샷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화이자 백신의 16세 이상 청소년 부스터샷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지난 16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3차 접종을 허용한 겁니다.
FDA는 2회차 접종을 한 뒤 백신의 효능이 약해진다는 데이터가 제시됐다며 부스터샷이 코로나 변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facing a variant that has the potential to require more immunity to be protected. And so in the context of all of that, we have now made boosters. 이에 따라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16세와 17세 청소년 300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화이자 측은 백신을 2차례 맞은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맞서는 항체의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3차 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차 접종을 하면 오미크론을 무력화하는 항체가 95%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다만 12세부터 15세 이상 청소년의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데이터 검토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더 높은 중화항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미크론 변이체에도 적용되는지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We have to see whether this higher titers translate into more stronger titers against the Omicron variant. 미국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조금 올라 이제 60%를 넘겼고 이 중 4분의 1인 5천만 명이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최종 승인권을 가진 CDC는 FDA의 결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접종은 곧바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도시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건물 파편이 주차된 차와 길로 우수수 떨어져 내리고 놀란 시민은 발걸음을 돌려 도망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안산시 단원구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제 뒤가 폭발이 일어난 건물입니다.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 파편이 이렇게 곳곳에 떨어져 있고 철제 문도 구부러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밥 먹고 있었어요.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나와서 연기가 훅 들어와가지고 내다보니까 유리창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이 사고로 주민인 5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거주자 3명이 화상과 골절로 크게 다쳤고 근처를 지나가던 시민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5층에서 도시가스가 새어나와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폭발로 추정되는 그 가스는 도시가스밖에 없고 확실한 증거는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물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 때문에 폐쇄된 상태로 주민 10여 명은 안산시 임시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정밀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됐던 수능 생명과학 2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을 당분간 확정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수능 성적이 통지되는데 대입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수능을 치른 대입 수험생 가운데 생명과학2를 치른 학생들은 생명과학2 성적을 공란으로 받게 됐습니다. 문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법원이 보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문항의 정답이 결정되면 응시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줄 수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정답 효력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수능 응시생 44만 8,138명 가운데 생명과학2 과목을 푼 응시자는 6,515명. 성적 통지가 보류된 대상은 1.5%에 불과하지만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 마감하는 만큼 대입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생명과학2의 경우 의대나 약대 등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라 이과 상위권을 중심으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 그러니까 자연계 최상위권 학과 의대나 이런 쪽에서 툴을 좀 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정도 혼란스럽긴 할 거예요. 또한 법원이 대입 일정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만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 또 재판 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뀔 수도 있어 수험생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률은 24.6%. 만약 나머지 75%의 응시생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과목의 표준 점수가 최대 2점까지 상승해 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대학의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또는 대학에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가지 못할 수도 있는. 교육부는 정답 여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빨리 진행되도록 요청하고 후속 대입 일정에 대해 대학 등과 오늘 재논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